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흑발성 폐섬유증 원인을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흡연, 담배를 피는 분들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일단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라면 금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금연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렴 백신이라든가 독감 백신을 맞고 일정하게 이제 운동하시면서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흑발성 폐섬유증이 사실 이런 병이 있다는 거에 밝혀지고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병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규명된 것은 거의 2000년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예전부터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병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 병의 분류라든가 원인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건 아주 최근입니다. 그다음에 약도 수많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임상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다가 제가 여기 나온 항섬유제, 그러니까 섬유와 딱딱하게 굳어지는 막는 약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퍼페니도라는 약이 있습니다. 피르페니도라는 약이 있고 하나는 닌텐다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두 약제가 임상 연구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서야 비로소 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보험이 된 것도 2016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문제는 피르페니도라는 약은 현재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약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약은 사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비싸고 미국 같은 구미에서는 1년 약값이 약 1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격의 위 약도 상당히 비쌌는데 거의 비슷한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많이 값이 싸진 상태고요. 병이 진행하게 되면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숨이 차기 때문에 결국 산소 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평생 이제 산소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이제 이런 약제를 쓰면서도 병이 계속 진행하고 나빠질 게 예상된다면 젊으신 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폐이식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현재로는 치료고 폐이식을 해서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흑발성 폐섬유화증은 대부분 남자에 더 많고요. 네. 대개 60대나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네. 그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예, 좁아지게 되죠. 이식 자체가 쉬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젊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70, 80을 넘어서지 않고 조금 더 60대, 네, 60대나 뭐 70 초반. 예, 그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항섬유제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건 네. 이제 실제 임상 시험 지금까지 발표된 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폐활량이 떨어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폐활량이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병의 진행을 알 수 있다. 이 대족은 이 약을 안 쓴 그룹이고 이건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약제를 쓴 그룹입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1년 동안에 폐활량이 얼마나 감소하는 것을 봤더니 약을 쓰지 않는 그룹은 1년에 190ml 혹은 200 언저리에서 이렇게 폐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비해서 이 약을 쓴 분들은 떨어지는 속도 엄청난-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ml 하면 사실 별로 조그만 양이잖아요. 네, 사실 예. 그렇게 크게 예, 느껴지진 않는데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몇 년 동안에 네. 걸치면 아주 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차이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섬유제는 이렇게 폐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병의 진행을 느리게,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증명된 약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가 어떤 약제들은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효과가 실제 현실에서 리얼 월드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똑같이 재현되지 않는 약들도 간혹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효과적이었는데 예, 실제로 실제 해봤더니 해보니까. 별로 아니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임상의들은 또 관심 있는 게 리얼월드에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 약이 나와가지고 세계 여러 환자분들한테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6년이면 이제 한 5년 예, 정도 예. 쓰여있고 있는 거니까. 저희 나라는 훨씬 짧죠. 이제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훨씬 빨리 이제 약이 네. 사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이 병이 특별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런 환자의 전체 코호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료를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런 환자 약 500명 이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중앙 생존 기간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항섬유제를 안 먹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중앙 생존 기간이 68개월 정도였습니다. 절반 차이가 나네요. 예.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약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2배 이상의 생존율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효과가 정말 있다는 예. 거예요. 저희 병원 환자들도 저희 이제 환자들 한 100여 명을 최근에 이제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네. 확실히 항섬유제를 드시는 분들이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만큼 네. 부작용도 네. 사실 좀 걱정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항섬유적 효과는 있지만은 부작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되는 이 약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식욕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약을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나는 도저히 약을 못 먹겠다. 먹을 게 전혀 뭐 땡기지 않다. 메스껍거나 그런 건가요? 메스꺼운 것도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메스껍지 않으면서도 식욕만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이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요? 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서 어떤 분들은 실제 체중이 감소가 일어나고 약을 완전히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의 용량을 줄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부작용, 특징적인 부작용 환자가 광과민이라고 해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이 햇빛을 쬐는 부분에 햇빛의 발진이라든가 피부에 두드러기, 두드러기요? 예, 어. 그런 게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심하신 분은 우리가 썬번이라고 그러죠. 네. 예, 햇빛에 타는 듯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을 드시면서 선크림을 바른다든가 모자나 이런 걸로 햇빛을 피해주는 게 중요한 이제 방법입니다. 닌텐다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사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설사가 잘 일어나고요. 네. 어떤 분들은 설사 때문에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에 비해서는 닌텐다짐 약은 간 기능에 이상,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술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부작용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햇빛 많이 쬐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 약이 먹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이런 걸 가지고 저희 결정을 하게 그럼 됩니다. 닌테다님도 얼른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좀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서 네.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긴 하겠네요. 예, 예, 저도 그게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